네, 저는 저력부 문학부에서 올해죠,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렉처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의 남동걸 상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렉처 콘서트가 이제 이번 주 오늘로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의미가 깊은 게요. 인천시장님께서 특히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혹시 여러분들이 계신 이 건물, 이 재물포문학부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건립된 건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재물포문학부가 원래 일본어 명칭에서 온 거라는 건 아시죠? 원래 초창기에는 재물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게 일본어로 이제 가차되면서 부락부가 된 거죠. 이 재물포문학부는 여기가 이제 개항 이후에 각국 조계지가 생기고 그 각국 열강들의 이제 대표들이 서로의 자신의 이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신동공사라는 이제 자치 협의기구를 하나 만들었죠. 거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사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재물포 클럽, 재물포 클럽인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인천광역시 문화원 인천지구죠. 거기서 최근까지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재물포문학부라는 박물관을 좀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실내에서는 뭐 당구장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실내에도 뭐 테니스 코트도 있었다라고 하죠. 러시아의 아주 대단한 건축 설계사죠, 사바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계한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강연과 콘서트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재물포문학부가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렉처 콘서트가요. 특히 올해는 3.1 만세 운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 되는 해라는 걸 잘 아시죠? 100주년 되는 해인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가지고 모두 총 12회로 개최가 됩니다. 격주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렉처 콘서트의 주제는 3.1 운동하고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돼서 주제는 가급적 인천의 역사와 민족운동 이런 쪽으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연도 역시 인천에서 좀 활동하는 예술단체에 의뢰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강연을 끝나면 이제 곧 이어서 공연이 이어지니까 많은 참석 계속 자리를 차지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회대 지지난주죠. 1회대 때는 망국공원의 역사와 한성 임시정부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은 개항기 인천을 내려간 인천을 내려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을 합니다. 재물포문학부가 자리 잡은 이 송악동 언덕, 바로 그 자유공원 위치죠. 언덕에서 내려오는 재물포 개항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 나타났다 하나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들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강연이 진행될 것으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을 해 주실 분은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시죠. 해방 전에 인천 상황을 잘 묘사한 그 황해라는 아주 대표작, 유명한 작품이죠. 황해라는 대표작의 작가이시고요. 역사관을 못지않게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집필하신 약산 김원봉 평전, 그 다음에 김산 평전, 조봉암 평전, 마지막 무관생도, 가장 최근에 이제 김경천 평전까지 집필을 하셨죠. 특히 그 중에서 마지막 무관생도는 올 3월 1일 날을 즈음해가지고 MBC에서 다큐 드라마로도 제작이 돼서 아주 꽤 명성을 날린 작품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생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용규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 벚꽃이 만개한 그 공원에 집사람 차를 태워가지고 있는데 막혀서 좀 늦어서 하려고 들어왔어요. 이 좋은 날씨에 공부하시겠다고 오신 분도 오늘 시장님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에서 이런 강연을 하는데 시장님 모시고 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영광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계양기 인천을 열어간 사람들의 여러분 텍스트에 붉은 글씨로 쓴 분들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이는데 작년에 가을에 인천시립박물관에서 30분 정도를 했던 강의를 압축을 해서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계양기 쪽으로 몰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는 11쪽으로 되어 있는데 화면은 아마 30여 쪽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쟁이고 학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숨겨진 이야기나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27살에 교사가 된 뒤에 평생 교사를 줘서 제가 강의하는데 주무신다고 해서 무슨 표적이 달라진다 그러지 않고 더 편하니까 편하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아무 질문이나 이거 관계없이라도 인천에 관한 질문 아무거나 해주셔도 좋고 일단 콘서트 끝난 다음에 해주셔도 좋고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의 한미안 어촌에서 갑자기 서울을 등에 지고 있고 앞에 세계 열강으로 나가는 바다가 열려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지난 세기 말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들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나 해안은 완전히 갈대로 가득 찬 불모지였는데 여기가 항구가 되고 급격한 지형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갑오농면 전쟁 때나 청일러일 전쟁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들이 상륙하고 그래서 마치 순결한 처녀처럼 조용하던 포구가 급작스럽게 한국 최고의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총화로 떠오르는 그러나 개항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개항으로 이렇게 슬픈 역사가 시작된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인천 사람들이 어떤 개항 사실을 받아들였고 외세에 저항해서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런 거를 11분을 뽑아서 하는데 부자가 같이 걸리기도 하고 3부자가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당 김우라 같은 분은 우리가 친일파 나쁜 놈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3일 만세 때 아마 재판 기록 같은 것도 나올 겁니다. 그런 다른 측면까지 얘기해서 저는 소설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강 서상빈, 김정근, 유한무와 김구 그 다음에 강화석, 강준 부자입니다. 하상기와 김난사 부부. 여러분 하상기 인천시장이죠 옛날에 그분에 대한 김난사 여사에 관계되는 건 여러분 슬라이드가 6쪽입니다. 6쪽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요. 신순성 함장이죠. 신순성 함장. 그 다음에 주명기 사형제. 그 다음에 장면 박사의 아버지 장기빈과 세 아드님. 그 다음에 이단 김은호, 유근성, 이야기 이옥경 부녀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 같은데요. 이게 서상빈 선생입니다. 1889년에 인천항 신상협회를 결성을 해서 일본 자본에 맞섰습니다. 이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분은 성균관 진사하고 분해면장이니까 개항전에 개항후에 분해면장이니까 단직에 있었다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서상집과 함께 여러분 잠시 뒷화면에 일본에 붙어먹은 상인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상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인천항 신상협회를 결성해서 맞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정학교라는 사립학교를 세운 것을 생각해서 제일 먼저 인천이 기념해야 될 열어가야 될 분으로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여러분 왼쪽이 인천의 객조회입니다. 이런 객조회가 처음에 있었겠죠. 근데
일본 자본이 들어오면서 더군다나 청나라 자본이 들어와서 채소 상권을 장악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그러니까 그 인천항 신상협회라고 하는 걸 조직하면서 그런 장정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교육 사업에 열중했다. 그런 얘기로 제일 먼저 서상비 선생을 얘기를 하는데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제가 위에 공문서관 소장 자료라고 했는데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본하고 붙어먹은 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추적해보면 알만한 사람들, 내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저기 이제 장정이고 명단이 있죠, 그렇죠? 여기 명단. 여러분 제가 여기 USB 파일을 갖다가 이형 간장한테 여기에 보관하라고 줬으니까 명단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제가 승낙을 할 테니까 나중에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1894년에 주쿠밤이라는 일본 푸남이 들어왔습니다. 푸남이 들어왔는데 민관분 중에 최고 선임관이라고 합니다. 함장이 최고 선임관입니다. 당시에 주쿠바라는 주파함이라는 함에. 근데 거기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주파함 함장이 명령을 해서 대위하고 소위하고 견속사관 하나가 3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육로 개척을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이 사실은 이 문서에 들어있는 것보다 이 문서가 거기서 나와야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소개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어디를 지날 때는 개천이 있으니까 포차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민심이 좀 이상하고 오래 게 이상해서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서울로 진공하고 우리 침탈하는 데 중요한 루트로 사용된 게 주쿠바함의 사관과 30명의 사병들이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기록을 찾아갔다가 이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서상빈 선생은 이제 이 기록이 여기 여러분 여기 쭉 이름이 쭉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인천인이라고 한 분은 뭐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죠. 경인하고 저쪽에 인천인이 있나요? 그렇죠? 그 외지인들이 와서 이분들이 여러분 일본에 앞장서서 했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분입니다. 텍스트의 다음 분이죠. 김정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경상남도 하동 사람인데 그쪽에 전설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쪽에 떠드는 전설이 있는데 아마 아버지가 일본 자본하고 맞선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쫓기게 돼서 아마 범선을 타고 보통 배를 타고 피난을 하다가 다 죽고 혼자 살았는데 하필 외놈들 배가 구출했답니다. 김정권. 근데 이 아저씨가 주먹도 세고 아마 눈치도 빠른 모양입니다. 그 배에서 잔심분꾸를 하다가 일본어 배워가지고 인천에 와가지고 경인 철도 부서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노동자들이 집시를 실었는데 말이죠. 이건 여러분 인천 자료가 아니라 하동 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집시를 실었는데 집신이 금방 하루 만에 찢어지니까 자기가 일본 배에서 삼으로 만든 밧줄을 맞는데 삼으로 만든 신발을 어떤 일본 선원이 신고 있었나 봐요. 맞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삼으로 만든 집시를 해가지고 경인철도 노동자들한테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에 일본의 찌까담이라고 하는 신발이 있죠. 그거를 싸게 보급품으로 만들어서 거부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당시에 인천하면 여러분 화물 운반은 경기청이라는 그룹이 하역 그룹 그 다음에 영남청은 이제 물건의 도량형을 재는 걸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890년에 등장해서 둘 다 합해서 그 주먹도 센 사람인 모양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거느린 사람이 5,000명, 3,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얘기 잠시 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영종도하고 여러분 그 자격도 쪽에서 이제 러시아 함이 패하게 되니까 자폭을 해서 파편이 여러분 송림동까지 날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물자를 제공했대요. 그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서 우리는 일본 쪽에 잘해보면 김정권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순육동이라는 분장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침몰한 러시아함을 갖다가 러시아함이 여러분 뭐 hun가리오, 와리아크 뭐 이렇게 세 척이 이제 침몰했는데 그거를 여러분 인양하겠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크레인도 없는데 어떻게 인양합니까? 여러분 그냥 배를 띄워가지고 해상 도크를 만들었답니다. 이게 인천에 간만데 조주차도 많은데 뜬다리를 만든 그 위에 3,000명을 올려서 로프를 잡아다녔답니다. 도로에 걸어 잡아다녀가지고 그쪽에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10만 원을 벌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기록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자랑스럽게 옵니다. 돈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에 일본 쪽에 돈 낸 여러분 인천 사람들 이름이 줄줄이 있는데 김정권이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15원 냈네요. 그렇죠? 15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제정학교가 인천 향토사에서는 그냥 그럽니다. 야, 애국적으로 외세에 맞춰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외국 영어와 일어를 가르치는 그 성각자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였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낸 게 김정은 아저씨가 제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제정학교를 마치 애국자들의 산실인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위에 거는 여러분 일본의 훈장 수훈 기록입니다. 김정건이 훈장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 눈으로 보세요. 화천동에 거주했다. 그렇죠? 이란협동 전운사의 부사장이었다 당시에. 그 다음에 군수품 육상 운동을 해서 인부가 부족할 때 총리를 꺼내 4,000명을 모았다 그죠? 4,000명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인천 김정건 사장이 러일 전쟁에서 완전히 러시아 편이 아니라 러시아 뭐 쪽에 대통령이나 러시아 대사가 시장님 뭐 인천 고마워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사실은 인천은 러시아를 돕지 않고 일본을 도왔답니다.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죠? 인구조합을 조직해서 그래서 분장을 준다는 기록이 여러분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심을 잃어버린 노동계라는 건 여러분 인천은 어떠한 도시라는 게 여러분 아마 여기 관장인 이영 관장도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내는데 1925년인가요? 25년 그렇죠. 인천은 어떠한 도시냐가 아주 시니컬하게 여러분 인천은 어떤 도시인가를 기자가 해본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보시게 되면 김정건 씨가 어떻게 인천의 화학업체를 장악해서 해갔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라는 기록에 그렇죠?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제정학교가 오른쪽에 건 여러분 제정학교가 폐교 위기인데 3월 5일에는 폐교 위기인데 김정건, 최치용, 서병두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해서 희생적 노력으로 살아났다는 항정신문 1907년 3월 5일자니까 제정학교를 살린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정 독재 그랬죠? 그렇죠? 제정학교는 인왕 전후회사 부사장 김정건 씨와 총무 최치용 씨가 병립한 바라 일체 경비를 회사에서 용시를 제용하여 그러니까 제정학교를 돈을 안 받고 김정건 회사에서 제정학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정학교가 인천에 여러 사립학교의 자랑스러운 분위기인데 따지고 오게 되면 뭡니까? 김정건이가 외놈들한테 4,000명 동원해서 100 올려주고
레이전드가 도와준 대가를 받은 정도보다 전형학교를 도와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다른 측면도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3월 14일에는 여러분 그 국제보상운동을 인천 사람들 했다는 기록입니다. 한국신문인데 여기에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 저런 친일도 있지만 우리가 알만한 분의 할아버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추적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은 이게 누구의 아버지다. 제 할아버지는 저도 320년 살았는데 인천에서 제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아마 그 두 번째로 지금 그 김정곤을 얘기했는데 그 여러분 그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이렇게 흔들릴 때 그 지방에서 이름 없는 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총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인천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니까 신문에 여러분 그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땜쟁이 아들이 뭐예요? 그 땜쟁이 미장이 되는 건 수평이동이고 땜쟁이 아들이 국회의원 되거나 변호사 되는 건 수직이동인데 그렇죠? 인천에 수직이동이 이뤄진 상황을 알게 해주는 그런 상황을 대표적인 경우가 김정곤인데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 뒤에 여러분 나쁜 행적이 안 보이거든요. 합방한 뒤에 김정곤의 기록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 그냥 조용히 살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물 김정곤에 대한 설명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우리 그 정부랑 관자 이완 박사가 전문의 이거에 관한 책을 아까 시장님 축하한다는 말씀도 하시거든. 그 책의 전공이 그쪽인데 그렇죠? 유한무가 이제 유한무 선생의 백곡 탈출 파업을 기도했다. 여러분 장소 어딘지 아시죠? 정복을 앞두고 여기 정복을 앞두고 그 인천 감리서 그렇죠? 인천 감리서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재판사라고 했던 부분 그쪽에 여기서 김창수를 개명해줬다 눈으로 보세요. 쭉 보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자료는 이런 비바보라고 하는 사람의 의병전에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상황을 얘기해 주겠죠. 어디 있나? 보입니까? 시장님 보이세요? 네, 보이는 그렇죠? 그러나 범인이 일시의 감정으로서 그 중견인물된 유한무를 살해한 그것이 또한 군심 수습하는 여부에 막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걸 보게 되면은 그 우리 인천이 자랑하는 여러분 유한무 선생을 살해한 것이 그렇죠? 살해한 것이 그 이범윤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범윤은 간도관리사를 지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 복벽주의 왕을 다시 왕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유한무는 공화정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알력 있지 않았나? 이 박사 그런 쪽에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대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이 자랑할 만한 가장 그렇죠? 아마 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꽤 큰 일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여러분이 그 의병전의 뒤밥에 여러 사람의 의병전이 나오는 그 중에 그렇죠. 저 끝에는 최재형이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유한무 선수 돌아가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 해봐야 뭐 이완이 제일이니까 그저 한 페이지만 했습니다. 넘겨보실래요? 그 강화석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렇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데 이렇게 잘 공부한 사람이니까 하나 공부하다 평안도 출신인데 뭐 서양 문명도 접하고 일본도 가고 뭐 그래서 독일 사람하고 같이 기육해가지고 외국어를 하게 됐으니까 일본어라고 독일어를 할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 인천 세관에 그 간부가 돼서 그렇죠. 그 기육해서 인천 서기관과 경무관도 지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아마 인천 경무관이니까 인천 시경국장이나 뭐 그런 거 지냈겠죠. 세관 간부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1897년에 인천 감리니까 감리는 행정 책임자, 행정관장 겸 뭐죠? 그 통상 업무까지 관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천 감리하면 인천시장, 지금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 플러스 인천세관장 그렇죠? 두 가지 겸직하는 분이죠.
이분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저하고 인천고등학교 후배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인천고등학교의 그 개교 당시에 학교가 그 한성외국학교 인천지교인데 그것도 이제 교장도 하시고 그렇죠. 뭐 참석한 정도라면 글쎄 오늘날 몇 건쯤 될까 시장님 저 정도가 한 2급 3급 될까요? 그렇죠? 정도 차관 아래쯤 되겠죠. 예, 그 정도 하신 분인데 방문협회를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방문협회를요. 혹시 여기 방문문학교 방문여중고 말고 제가 45킬 방문문학교 방문초등학교 시장님이 또 거기 방문초등학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시장님과 지금 저 조수로 그 슬라이드 해주고 있는 분에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방문학교의 방문협회에 대한 기록이 한 5-6가지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문협회는 1898년에 강화석하고 강준이 아들 강준이 이제 그 방문협회를 주도를 했는데 인천 해관의 관리들하고 외국 상사나 신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계모운동을 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갖다가 그렇죠. 독립협회 인천항지회를 정식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방문협회는 곧 독립협회 인천지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방문여중고 얘기한 건 방문여중고는 소화여고, 장씨 집안에서 만든 학교를 나중에 카톨릭 쪽에서 방문초등학교의 카톨릭 제도는 나중에 이상한 겁니다. 해방 직후에. 그래서 그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강 100여 명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쭉 눈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운동을 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 인천 지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될 때 방문협회도 강제 해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방문협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그 독립적인 단체에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독립협회 인천지회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일본의 명이 아니라 우리 황제의 명으로 대한민국 황제의 명으로 이제 그 학교인데 없어진 학교인데 없어진 그룹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만든 기록이 나옵니다. 다음 열어주실래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맨 먼저 시기적으로 제일 빠른 게 1900년 9월 15일이죠. 그렇죠. 인왕 창교라는 게 1900년 9월 15일 날 황성신문에 인왕에서 창교했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방문학교에 모르겠어요. 시장님 보기에 방문초등학교에 기록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에 수제학교입니다. 수제학교라고. 수제학교로 나옵니다. 그 수제학교로 나오다가 그 다음 1906년 10월 6일에 수제학교가 어디 보이죠? 저기인가? 수제학교. 수신제가 지금 평창하에 수제학교라고 그러는데 방문협회 부속 학교를 수제학교라고 그러는데 야 수제라는 게 이상한데 우리 단체 이름 따서 방문으로 딱 하자 그래서 방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개교는 수신제가 지금 평창하에 수제학교인데 방문협회의 이름을 따서 방문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대칭 방문이 여러 10월에 그러니까 잠깐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되게 수제학교에 있다 방문학교로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강화석의 회가변회 때 방문학교 애들이 단체로 와서 인사를 드릴 정도로 존경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기록입니다. 인천감리 제주시에 방문학교를 사립하여 학도들을 교육함으로써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강화석이 존경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에는 여러분 기부한 사람들 이름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이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부한 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인천을 이끌어갔던
개항기에 인천 이끌어갔던 돈 좀 있는 분들, 뜻이 좋은 분들 이름이 쭉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박교성제, 그래서 그 방문학교가 좋은 제목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제목을 잘 키우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7개 자료가 지금 슬라이드 하고 있는 젊은 친구하고 그렇죠. 시장님 무교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방문협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중심에 그 앞에 그분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열어주시겠어요? 그 위에가 이제 하란 사람은 하상이라고 그 시장 지낸 분인데 저분이 평민 출신인데 똑똑하니까 일본에 가서 뭘 파악하라니까 일본의 망명적인 사람, 망명적인 애국지사들하고 통화하고 일본에 촉벌을 한 것 때문에 똑똑하니까 그 경찰 간부 자리를 주고 인천시장 자리를 줬는데 그때 제가 판단한 거, 제가 소설가로 학자같이 소설가 판단한 건데 예쁘장하고 똑똑한 여자를 머리에 올려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올려줬다는 거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린 동리를 먼저 데리고 동침하는 건 머리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런 여자였답니다. 난사라는 여자가. 그런데 똑똑하니까 자기 본처가 주니까 입적을 했습니다. 자기 보적에 올렸습니다. 보적에 제 컴퓨터에는 이 김난사라는 여자가 하상계의 남편하고 보적에 올라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을 찾아가서 이 난사라는 여자가 이화학당을 찾아가서 나는 인천 감리를 지낸 하상기의 부인인데 나를 입학시켜달라니까 여보세요 그랬죠. 거기서 이제 그 이화학당에서 책임자가 양반집 따님들이 들어왔다 입학해서 결혼하면 자퇴하고 나가는 학교인데 이미 결혼한 몸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스크램튼 선교사라는 여자 선교사가 맞아요. 그 앞에서 램프불을 꺼버렸습니다. 깜깜해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 여성은 이렇게 암묵속에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좋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감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화학당은 수석으로 저렇게 똑똑하니까 이걸 개화대학에 보내는데 여러분 개화대학에 여자만 혼자 간 거로 얘기를 합니다. 잘 근데 개화대학 입사장이라고 해서 개화대학의 그 여러분 한국 유학생들을 한 특별 과정에 제가 김경천 평전이라는 평전을 전서 속의 심성이라는 김경천 평전을 쓰기 위해서 찾았던 자료에 보면 개화대학에 재학하던 당시의 조선인 학생들 이름의 앞에 페이지에 우리가 전서 속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김경천의 아버지 이름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하상기와 김난사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인천시장 하상기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동반 유학을 갔다는 증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자기는 여러분 나이 늙었으니까 아마 남편하고 한 10살 차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의 최초로 여자 학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학사 가운을 입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 여러분 유관선 나에서 황해수도 김월란 김해마 인천의 김월란 김해마 다 제자입니다. 인천의 제자들 똑똑한 여자들이 많죠. 그렇죠. 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랑이 인연들이 혼낸답니다. 이제 기숙사에서 공부하거나 목욕을 사흘에 한 번 안 한다고 혼내는 할머니랍니다. 그런데 이제 윤치호가 이제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쓴 걸 보고 나서 지면에서 윤치호하고 토론한 거는 아주 유명하죠. 미국 유학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918년에 여러분 파리 강화 회의는 1차 대전에 패전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승전국이 하는 강화 회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3.1운동이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한 희망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약소국가를 해방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패전국 회의입니까? 승전국 회의지. 일본은 1차 대전 승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치호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린하고 여러분
천황선이 가서 무릎 꿇고 선생님은 4개국 외국어를 한다고 자랑하시는데 저 우리에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프랑스, 독일, 영국의 친구들이 잡지를 보내온다. 머리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서구 열강 승전국들이 우리를 도와줄 일이 있느냐? 난 못 간다. 핑계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지목한 게 김난사였다는 거죠. 이 여자는 이제 1어하고 뭐죠? 1어하고 영어에 능통하니까 여기서 이제 석사과목 받았으니까 다음 페이지 열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상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상기 얘기보다 김난사 쪽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유학 시절입니다. 1895년에 일본 조선의 일본 유학이라는 여러분 유학 잡지라는 1895년 잡지입니다. 조선의 양님 한상기가 그 부인 김씨와 함께 일본에 와서 유학하고 있다. 간다의 한 학교에서 여학생 10여 명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일초신문이라는 신문에 한상기 씨는 감찰사라고 인천시장을 감찰사라고 그랬어요. 잘못한 거겠죠?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 그렇게 일본 쪽에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한상기 부인이 잠시 귀국한다는 일본 쪽에서 김난사 여사를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련 문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거는 여러분 안창호가 재미 동포들에게 김난사를 활동을 도와주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영어 만화책은 읽을 필요 제가 읽을 필요 없어요. 번역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쭉 보세요. 진원포의 전 행정장관의 아내입니다. 여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였고 그래서 그 안창호가 이건 안창호 글씨랍니다. 안창호 글씨랍니다. 안창호가 이제 김난사를 도와주라고 그렇죠. 독립운동으로 도와주라고 쓴 편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난사가 고조왕제 밀지를 받아가지고 파리강화회에 가다가 북경에 들렀는데 급설을 했습니다. 동포들이 환영 만찬을 열어준다 해서 음식을 먹고 1시간 뒤에 죽었는데 몸이 파랗게 질렸답니다. 몸이 파랗게 변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자료입니다. 지금 이거는 세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 여보 이 선생 어디 가서 김난사 우리 할머니 얘기하면은 독살당했다고 그래 첩자들한테. 근데 독살당했다는 건 전설이 모르죠. 독살당의 전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일본 영사관에서 보고한 겁니다. 쭉 보게 되면은 인천 부인 한상기 부인 여기가 여러분 여기서 감모로 죽었다는데 여러분 느낄 감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에다 이렇게 쓰는 뭐가 한자를 옛날 조선어 시대 조선어 사전을 찾아보면 감모가 유행성 감기입니다. 인플루엔자입니다. 여기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감추라고 잘못 오타를 쳤는데 감모입니다. 감모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 자입니다. 긋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행성 감모에 걸려서 죽었다고 이제 임시정부 기록입니다. 우리 임시정부 기록, 임시정부 기록도 유행성 감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동희 임시정부 국무총리 내려지는 이동희 씨의 따님하고 김난사하고 아마 근처에 세 여성이 죽었기 때문에 애국 부인에서 추도회를 하는 건데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유행성 감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라는 게 몰랐었어요.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 유족들은 서울 출신이라고 그랬었는데 여보 이거 봐.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는데 여기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평안도 안주 출신이라는 기록이 당시 애국부인회 회장이 김난사가 북경에서 갑자기 몸이 파랗게 돼서 죽은 다음에 추도사의 안주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는 여러분 일본의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보고서입니다. 역시 간모를 죽었다는 겁니다. 한 페이지 더 계시네요. 여러분 이거는 제 대학에서 배운 작가 제자가 김난사를 평전을 쓰려고 이화여자 대학에서 자료를 훔쳐낸 겁니다. 그런데 이화여자 대학에서 갑자기 김난사의 존재가 뜨고 이화 출신이라 그러니까 김옥길 총장이 웨슬리안 대학에다 우리 졸업생 김난사 또는 하란사에 대한 졸업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웨슬리안 대학의 총장이 언제 입학했고 언제 문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고 그렇죠? 나는 이게 졸업 증명서 같은 것이고 이게 여러분 북경의 협화의과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북경의 협화의과대학이라 지금은 크게 유명하지 않은데 김산이라고 여러분 김산 평전을 제가 쓰면서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김산이 여기 의과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찍은 겁니다. 하라사 때문에 찍은 게 아니라 여기서 사망진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쓰러져서 이제 남편은 죽었다는 정보를 받고 갔습니다. 하산기 인천시장은 그때 시장 갔었을 때인데 정보를 받고 부랴부랴 가서 자기 아내가 파랗게 질린 것, 그 다음에 선교사가 자기 아내를 이렇게 운송했는데 그때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런 걸 기록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것이 여러분 협화의과대학 당시 건물입니다. 아마 김난사가 여기서 숨을 거뒀을 걸로 아니면 파티장에 죽었는지 그런 장소고 김영삼 정부 때니까 와서 1995년이네요. 그렇죠? 95년에 훈장받은 게 그렇죠? 훈장받은 증명서가 이렇게 훈장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고한 양반이 아닌 평균 출신의 관리를 만나서 그분의 두 번째 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용인 아래 이화를 갖고 이화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서 추천받아서 동교의 개요대학에 갔고 개요에서 다시 일본의 미국의 웨슬리안 대학에 가서 학사학위를 받아왔고 자기는 뿌리가 뽑힌 집안의 딸이었는데 불구하고 생애를 독립운동에 바치고 간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에 나온 남편 하산기가 말이죠. 평민이기 때문에 하위지 집안이 있죠. 우리가 4.6시에는 하위지 집안의 자손인 것처럼 어디 공장으로 들켜서 욕먹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분이 여러분 이제 비운의 함장입니다. 자랑하지만 비운의 함장인데 여러분 신용석이라는 조선일보에 계시던 언론인 있죠. 아시안게임 준비위원장인가요? 무슨 그런 거 하셨죠? 신영석 선배님이 혹시 강의하는데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그럴까 봐 걱정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니까 그분이 이제 할아버님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등상장입니다. 그렇죠? 동경상산학교 우등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등생 다 주는 건가 찾아봤어요. 그럼 다 줬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 준 건 아니에요. 60몇 명 중에 5명인가 6명 중에 그 중에 우등생이고 졸업장입니다. 그렇죠? 졸업장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겠습니까? 이게 500쪽에 양모라는 배가 보이죠? 이게 3,456톤짜리인데 야 우리도 배 한 척 있었으면 우리도 분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었겠죠. 일본 해군이 여러분 영계 유학을 시켜가지고 일본의 해군이 막강하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산 겁니다. 중국 화물선을 55만 원에 바가지를 썼는데 3배쯤 바가지 쓴 것 같아요. 대한제국정부에서 하루에 석탄이 43톤이 들어갑니다. 너무 크죠? 너무 커요. 저거는 일본도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원양에나 쓰는데 여러분 쓸 필요가 없는데 이게 여러분 아까 그 신분성이 그때 졸업부가 24살밖에 없는데 딱 애기사는 신분성 하나밖에 없어. 사지 말아야죠.
신순성이면 40이 되고 신순성 후배들이 1기사, 2기사, 3기사 기관사로 나온 다음에 사야 되지. 신순성 24, 25 먹은 사람이 동경상산학교 우등상으로 나왔다니까 함장으로 인정해버렸는데 이거 타보지도 못하고 바가지 쓴 거죠. 바가지 샀습니다. 그래서 양무암이라는 건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함인데 타보지도 못하고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된 군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광개인데 이거는 이제 1056톤이니까 그냥 괜찮았겠죠. 그렇죠? 이 배인데 여러분, 그럼 이 배가 그러면 이 큰 배의 함장이었으니까 저 배는 진짜 함장이었겠네요. 아니 2등 항해사였답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신순성 그 함장이 여기 항해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저 배가 이제 합방이 되면서 군대가 해산되고 합방이 되면서 여기 해군에 국군에 군대에 편입이 돼 있다가 군대가 해산되고 해산이 되니까 길을 내렸는데 이 깃발을, 그렇죠? 깃발을 걷어가지고 조용히 걷어가 신순성 함장이 눈물로 걷었답니다. 깃발을 내려가지고 그 일본기를 올릴 때, 일장기를 올릴 때 가방에 노하우 씹어가지고 와서 이제 아들이 신태범 박사가 갖고 계시다가 신영석 박사가 갖고 계신데, 여러분 1번 본인이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2번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해야 된다. 3번 국립박물관에 기증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어디다 기증해야 됩니까? 그거 그냥 자기 소유지만 인천시립박물관에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박물관 같은데 아마 주려고 생각이 있는지 모르는데 본인이 신영석 선생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집에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해양박물관, 국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인데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와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온전하게, 그렇죠?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로 영광스럽지는 않아서 우편물, 통신선, 우편물 그런 배로 사용이 되다가 부끄러운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빵빵 쐈을 때 진사사절단도 태워가지고 이 배가 갑니다. 이래가 이제 하얼빈이니까 아마 이제 그 만주 쪽으로 어디 아마 연해지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도 가지 않는 그런 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주명제 사형제가 인천에 와서 대표 가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했죠. 그렇죠?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사형제인데 주봉기, 주정기, 주원기 뭐 이런 그 주명기 건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고급 경찰 안보였는데 아무리 요새 약간 총경이나 그런 정도 한 분 같아요. 야 우리 다툴렸으니까 인천에 가자. 그래서 인천에서 정묘업을 해서 그렇죠. 인천에 그러니까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정묘업의 한 축을 맡아서 했던 분이고, 다른 쪽에 얘기를 했죠. 뭐 그 중에 이제 동생 둘을 인상을 보내서 부기를 배우게 했어요.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하고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또 막내 동생은 보스카우트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시간이 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오일회사 인천지점장으로 와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장기빈 선생이 왔는데, 저분입니다. 장동 박사의 아버님입니다. 나중에, 그렇죠? 인천으로 와서 타운센드 지배인도 되고 아드님이 저는 방문문이 이렇게 나왔죠. 두 아들만 방문 나왔죠. 이제 그 장면, 그렇죠? 장발, 서울미대 그 학장들 장발. 장발 선생은 제가 대공고등학교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대공고등학교에서 국어선생 할 때 김대건상 그린 거를 교재에 이렇게 건도합으로 놓던 기억이 나는데 성화를 많이 그린 분이고 뭐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공학의 여러분 성부자죠. 전국 박사의 세 분의 아들들이 그렇죠? 이렇게 와서 인천에 지켜서 명문 집안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분입니다. 이단 김문호입니다. 여러분 이단 김문호인데
그 향결이 문학산 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안이 망해서 여기 이분에 대한 인천구 인물사에는 저기하는 신현수 선생이 썼던 기록인데 거기서 저기 시장님 뒤에 앉은 신현수 신문 그 이사가 쓴 원고에서 뽑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저게 이제 여러분 마지막 오영화사니까 뭐냐면 마지막 황제의 어진을 그린 사람으로 기록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렇죠. 그런데 요거 이분을 넣은 이유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오른쪽에는 여러분 그 판결문 기록입니다. 판결문 기록이면 거기에 박계갑이라는 사람, 이효선이라는 사람, 그다음 김은호가 들어있죠. 그렇죠? 28살 때 3일 만세 때문에 재판받은 6개월인가 받았는데 판결문입니다. 그렇죠? 판결문이고 여기 어디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신문입니다. 그거 신문 기록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불렀다고 나온 기록인데 이것 때문에 왜 국제선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친일이냐 반일이냐 할 때 한쪽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김은호인데 이당 김은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방칠남단이나 이광조도 마찬가지죠. 생애를 어떻게 항일을 살았을까 해서 마지막을 잘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전문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분이죠. 유근성입니다. 그렇죠? 이분도 여러분 이분도 왜 썼냐면 동산고등학교 설립자. 돈을 갖다 동산고등학교. 여러분 이거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여공이 쌀 훔쳤는데 왜 훔쳤냐니까 집에 뗄려면 없다는 거 알고 그렇죠? 그 옛날에 여공이 쌀을 훔쳐서 주머니에 넣게 되면은 배구했을 텐데 가난한 걸 알고 도와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관날 자기 부친 회관날 건인잔치를 했다는 거죠. 건인잔치를 했다는 것이 그다음에 동산중고등학교가 옛날에 인천 사업 강수대에 정규학교를 할 때 시설이 있어야 되고 토지가 넓어야 되니까 오늘날에 흥림동에 있는 동산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할 수 있게 기부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털고 갔다면 맨 끝에 보세요. 기울자 툭툭 털고 정리하고 갔다는 겁니다. 정리하고 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분입니다. 정말 정말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양복을 백도를 남겨두고 갔다는 인천의 모책입니다. 국문학교라는 이런 외국 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 아우가 형이 이야기니까 자기 아우 이용인인데 이 사람은 국문학교를 나왔고 아우 이용인은 인천고등학교 전신이 외국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인천해관에서 근무했는데 아까 나왔던 그 제나학교 있죠. 외국 학교에 사립외국 학교의 형제가 이제 교사로 근무했는데 압록강 대관장에 근무했는데 이분이 불행하게 자식을 아들을 무남 동료 딸 하나밖에 못 나네요. 딸이 예뻐요. 그러니까 예쁘죠. 맨날 이 여자가 1902년생인데 이렇게 예쁜데 그렇죠? 인천 여자고등학교 출신 계신가요? 인천 여자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인천 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이고 그런데 고1에 인천석공에는 인천여고고등학교 나왔다고 썼고 그다음에 삼천리에는 안동에서 여자고등학교 나왔다고 썼는데 아버지가 안동 그러니까 오늘날에 안동 건너서 신의주 넘어 단동 있죠. 거기 세관장 할 때 이제 거기서 학교를 졸업했다 그런 소리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모창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경에서 홍과대학 다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어방송 이제 일제 때 방송이죠. 방송국에 경성방송국의 엔지니어였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필요하니까 이 여자가 최초의 이제 여성 아나운서가 됐죠. 아나운서가 돼서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 이옥경은 인천 출신이다. 그렇죠? 인천에서 태어나서 뭐 학교는 일본에 유학하고 일본어에 유학하고 뭐 중국어 잘하고 한국어 잘했으니까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사진에 나온 다음에 그 가족 사진 찍은 다음에 나이대도 곱게 들었죠. 남매 낳는데도 그렇죠. 근데 그 8남매가 낳았는데 그 외에 자식들은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저 사진 찍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리를 절단해서 이옥경 씨가 이렇게 말년은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 8명의 자식 중에 노라라고 하는 뭐죠? 딸을 낳는데 이게 노라킹입니다. 여러분 노라 양재학원이라고 나이도 주시 우리나라 패션계 선구자죠.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분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제가 책으로 썼던 그냥 제가 시간 남을 줄 알고 있는 건데 좋은 집안이니까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아버지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아들도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아들이 현역 소자다. 괜찮잖아요, 혼사르가.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이게 신은균이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여러분 똑똑하냐면은 포병,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큰 포에 대한 중포에 대한 교관을 했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 25살의 소자예요. 일본은 여러분 소자가 되려면 40 정도 되어 있는데 아주 빠른 진도라는 사람이고 여러분 전투에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찾게 된 건 제가 재작년이면 마지막 무관생들 아까 우리 MC 다큐를 했던 소설에 대한제국 마지막 무관학교생들 45명이 몇 사람을 빼고 친일해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행적을 쓰는 게 그 책인데 그 책에 인물 중에 하나가 신태영 국방부 장관입니다. 친일해 먹고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참모총장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아들이에요. 군대 입사 나왔습니다. 그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이제 이게 뭐라는데 우리나라 패션계의 승부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까 이야기인이라는 분의 따님이 아까 예뻤던 따님의 따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집안으로 결혼을 했는데 둘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해서 이렇게 따로 살아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패션업의 선구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저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차근차근 다른 얘기도 좀 할 텐데 저한테 시간이 1시간밖에 안 주어져서 못했습니다. 시간은 교수님이 끝내도 경찰에 주셔도 고맙고요. 안 주무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아무거나.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김난사라는 분 한 사람만 가지고도 50분 충분히 가능하시고 삼을 수 있는데 시간 너무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으시죠? 그걸 질문을 통해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두세 분 받겠습니다. 네. 김정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김정권이 영신조를 주식하면서 우리 응신증을 흡수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창신조하고 인신조로 또 나누게 되죠. 창신조 기록에 보면 김정권이 노동자들을 많이 착취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착취해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년도 불행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인신조, 창신조인데 창신조 구미가 지금도 91번지 있어요. 그쪽에 있었죠. 제가 오히려 저는 전공이 아니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이제 박물관 근무하신 분은 잘 아시니까 그런 분야는 저보다 저쪽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설쟁이니까 고맙습니다. 좀 도중에. 네, 선생님 강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명멸에 갔던 인천이라는 도시 그리고 또 아프게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했는데요. 또 인천에 대한 여러 또 소설도 많이
또 남기시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거쳐왔던 그 역사, 인천이라는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도시의 특징, 뭐 이런 거를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말씀하고 청해 듣고 싶습니다. 그거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인천이 서울이 빨아들여서 서울의 주변성이나 정석성 때문에 인천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서울의 주변성이나 정석성을 우리가 유리하게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이용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제 아까 제가 신분의 수평이동, 수직이동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가능하고 가장 많았던 도시고 가장 역동적이었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을 광복 직전 아까 이제 남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 직전에서 한국전쟁까지의 항해라는 소설밖에 못 썼는데 사실 그 앞에 세 권하고 뒤에 한 두 권쯤 써야 된다는데 이제 평전에 빠져서 못 쓰고 있는데 인천은 여러분 그런 외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다음에 늘 꿈틀거리고 비록 모래 알갱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인천다운 시민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천에 300년 이상 살았지만은 인천을 더 이렇게 희망이나 전망이나 많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인천 출신이니까 잘해주실 걸로 알고 그런 생각합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끝내도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고. 네. 좋은 강의이신 네, 이것으로 이 강의는 일단 강연은 마치고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다가가 있거든요. 좀 드시면서 한 5분 쉬었다가 5분 뒤에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휴식하겠습니다.